오늘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지난주 주말이죠. 주말이니까 22일인가요? 그러니까 10월 22일에 이제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는데 이분의 앞으로의 그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10월 21일 날에, 이 금요일에요. 금요일에 제가 주역으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역으로 한번 괴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풀어보면서 주역에 대한 주역으로 풀어본 김용 부원장의 운명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뽑은 괴가, 이 괴는 지난주 금요일에 10월 21일 금요일에 제가 그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앞으로의 그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뽑았는 괴인데, 무슨 괴를 뽑았느냐 했을 때 택수곤괴를 뽑았어요. 택수곤괴. 이 택수곤괴에서 오효가 동했습니다. 오효가 동해서 택수곤 오효가 동해서 이렇게 뇌수해 괴가 되는 그런 모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 그 민주연구원에 있는 그 김용 부원장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그냥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거다. 앞으로의 이 사람의 장래 운명이, 정치적 운명이 그렇게 몰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택수곤괴라는 것은 주역에서 이 4대 난괴, 4대 주역이 이제 괴가 64개의 괴가 있습니다. 64개의 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대 난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 괴를 뽑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고생을 하게 되지요. 그런 4대 난괴 중에 하나가 택수곤 괴입니다. 그래서 4대 난괴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4대 난괴는 제일 첫 번째 수레준괴, 수레준괴, 그 주역에서 세 번째 괴죠. 그 수레준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수감괴, 중수감이라는 괴가 있어요. 감괴가 또 어렵고, 그 다음에 수산건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하괴에 있는 수산건괴, 그 다음에 또 하괴에 있는 이 택수곤괴, 하경에 있는 수산건과 택수곤, 이렇게 해서 주역이 이제 상경과 하경으로 나뉘는데, 상경에 있는 수레준계와 중수감계, 그 다음에 하경에 있는 수산건계와 택수건계,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괴를 4대 난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난괴를 점을 칠 때 4대 난괴를 뽑으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 중에서 이제 이 괴가 택수곤괴가 최종적으로 택수곤 오요가 동해가지고 내수해 괴로 이제 바뀜으로 인해서 택수곤괴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오요가 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길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역에서 이 오요가 동했다는 것은 특수공개 이게 주효, 그러니까 이 괴의 거의 주인에 가까운 가장 길한 효입니다. 그래서 주효가 동해가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곤괴입니다. 곤괴. 특수곤의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지만 형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효는 곤괴의 주효이고 또
중정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제 괴사부터 한번 택수곤 오효가 동했는데 이 택수곤 오효에서 이제 괴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사를 보면은 형통한 점이다 그랬어요. 형통한 점이다. 그래서 요 정이라는 것을 보통 뭐 바르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시중에 있는 그 주역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것은 바르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중에 어휘가 변천된 것이고 오리지널로는 이게 이제 전복자 밑에 조개 패자가 있기 때문에 갑골문 시대에서부터 이제 그 동물의 뼈라든가 거북이 등 껍질 이런 데다가 이제 불에다 구워서 점을 쳤는 그런 것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점. 점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또 고증적으로 갑골문이라든가 여기에도 갑골문자에서도 이 글자가 점으로 쓰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현대 고증학에서 이걸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해서 오래전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이거는 점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외국에서는 이제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썰문회자, 그가 허신이 있었던 한나라 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옥편 같은 거죠. 그 허신의 그거 썰문회자에 보면은 썰문회자 여기에서도 이 글자에 대해서 점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주역의 괴사나 효사에서 이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바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들을 해설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르다는 뜻이 아니고 바르다 이렇게 바른 뭐 이 바르다는 뜻으로 이 바를 정자와 같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점을 친다 할 때 점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형통한 점이고 대의는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유언 불신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언은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언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서의 뜻은 요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허물 건자인데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 죄라든가 허물이 있는데 유언 그러니까 요거는 건자입니다. 허물 건자 건으로 건을 가차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그 식으로 문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유언 불신했다는 게 그리고 요 신자는 이게 믿을 신자인데 신은 아니고 요 별신자입니다. 별신자를 가차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 밝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사람의 결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국은 이것이 유야무야 되거나 뭐 잘 증명을 못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허물을 다 밝히지 못하는 유언불신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허물 건자 죄라는 뜻이죠. 허물 건자 요거는 별신자의 뜻이라서 그 허물이나 뭐 문제가 논쟁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다 소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이 만천하에 다 증명되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대의는 길하고 허물이 없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허물이 없고 그러나 그에 있었던 지금 뭐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 입증이 잘 안 될 것이다. 결백을 다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놈도 되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점은 형통하고 대의는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택수곤계가 오효가 동함으로 해서 뇌수해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게 된 겁니다. 이 오효가 동해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택수곤이라는 이 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위에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못이죠. 못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수의 감개니까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택수, 그러니까 못의 아래, 못 아래에 물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연못이 이렇게 하나 연못이 이제 있으면 연못에 물이 쫙 빠져서 물이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날이 가물어서 굉장히 가물어서 못새는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쫙 빠져가지고 못새 물이 바닥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의 아래쪽에 물이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수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새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못새 물이 쭉 빠져가지고 바닥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물고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거 하면 농사를 짓기 어렵죠. 못새 물이 다 빠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못새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택수공개를 4대 난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택수 공개의 오요가 동함으로 인해서 결국 뇌수해계로 됐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레가 물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이거 우레를 상징하고 이 밑에는 수, 감개거든요. 그러니까 물 위에 우레,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는 굉장히 물이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새 물이 쭉 빠졌던 게 물이 다 차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괴명도 보면은 곤괴는 이게 굉장히 이제 고생하는 이제 그 곤죄죠. 그런데 요 해는 문제가 다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요가 동함으로 인해서 오요 자체, 택수 공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괴임에도 불구하고 오요가 동함으로 인해서 이그 김용 부원장의 장차 정치적 운명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서남 뇌수에게 괴사를 보면은 서남 쪽으로 가면 이롭고 갈 곳이 없으면은 돌아오고 그러면 좋고 그 다음에 갈 곳이 있으면은 빨리 가라 숲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유왕 숲길 그랬으니까 갈 곳이 있으면은 빨리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웅크리고 위축돼 있다가 어딘가 맹렬하게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수획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여기 택수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얼어붙었던 천지가 이제 봄을 맞이했는 겁니다. 천지가 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막 팽창하고 성장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괴가 내수의 괴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 물 위에 우레가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물 위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가 내릴 수가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뇌수의 이 괴사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의 뜻은 얼어붙었던 천지가 풀려가지고 화창한 봄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봄에 이제 농사 일을 시작하거나 큰 계획을 세워서 일을 막그 야심차게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큰 일을 시작하고 또 새 아침이 밝아서 적극적으로 이때는 이제 활동을 하면은 만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택수공 오효 이제 이번에 이분의 김용 부원장의 운명에 대해서 뽑았던 괴의 효사는 이 오효가 동했기 때문에 택수공 오효의 효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월 이렇게 해서요. 의월 곤우적불 그랬어요. 곤우우적불 그다음에 내서유 탈 이용제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월은 코를 베는 형벌 중에 코를 베는 형벌입니다. 그다음에 월은 다리를 자르는 형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그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속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코를 베고 다리를 자르는 정도의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곤우적불 그랬는데 이 적불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위 관리들이 입는 예복을 얘기합니다. 예복. 고위 관료들이 우리 관대를 차고 이렇게 궁중에 출입하는 옛날에 어, 그러니까 고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고위 관리들이 예복을 차려입고 궁궐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복을 만다. 붉은 인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그 어떤 뭐
장식물 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위 관리가 입는 예복,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고위 관리로 고위 관리한테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다. 굉장히 고생을 한다. 고위 관리로부터 굉장히 고생을 한다. 어떤 고생이냐면 코를 베고 다리를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고위 관리로부터 굉장히 고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분이 구속을 됨으로써 그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상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냐, 효사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러나 이제, 점점, 마침내 썩을 천천히,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유탈, 그런데 요 탈자는, 보통 이제 열이라고, 이제 시중에서 주역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열이라고 많이 읽죠. 열, 이렇게 읽는데 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원래 이렇게 탈자입니다, 탈자. 탈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게 가차에서 쓰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어, 내서 유탈,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어려움, 이 고누적부라는 관리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코를 베고 다리가 잘려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롭다, 그래서 이용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이롭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시대에 뭐 구술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대에는 민심을 환기시키거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뭐 제후라든가 황제나 임금들이 날이 가물거나 뭐 흉년이 들거나 또는 뭐 재앙이 많이 생기면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통해서 민심의 반전을 노렸다는 거죠. 민심이 동요하거나 하는 걸 진정시키고, 또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뭐 모든 것을 정비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제사를 지내서 뭐 구술례가 될 일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하면 이제 어떤 여론에 호소한다, 또는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를 하면서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여론이나 국민 정서에 진실을 호소하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뭐 원문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 되죠. 코가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대부에 계시다면 이제 내서 유탈, 이렇게 해서 유열이라고 읽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은 유열이라고 하는데, 유열이라고 하면은 기쁨이 있다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뭐 그것도 완전히 뜻이 통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탈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점점 벗어난다. 이 어려움에서 점점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 택수고 노요가 효사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택수곤 오효는 여기에 있는 오효 자체가 양효이면서 오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정을 얻은 거죠. 주역에서는 이제 괴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효는 양이고 두 번째는 또 양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양효가 양의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오효의 자리에 양효가 있다는 거는 득중하고 득정한 케이스거든요. 득중하고 득정했다 그래서 중정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를 얻은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효의 오효의 응효가 뭐냐? 오효에 대응하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효가 뭐냐 하면은 요게 됩니다. 이효가 되죠. 이효. 그렇게 되니까 오효에 대응하는 효가 이효면, 여기가 음효가 있었다면은, 양효가 아니고 음효가 있었다면 즉시 반응할 텐데, 여기에 똑같이, 그러니까 강중한 효는 강중하긴 하지만 이것은 음효가 있어야 될 자리 양효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하지는 못한 양효죠.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지 못한 양효. 그러니까 나의 무리, 오효가 이제 주요인데, 이 오효가 주요임에도 불구하고, 어,
나를 도우는 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주고 반응해줄 수 있는 대응되는 효가 이효인데 이 효가 양효로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이 현재 상태는 거의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김용 부원장이 왜냐하면은 오효가 이효의 양효를 보고 있어서 같은 양효기 때문에 즉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효는 특정하지는 못했죠. 정일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양효기 때문에 특중은 했죠. 특중은 했지만은 특정을 하지 못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효라서 반응이 굉장히 느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양효로서 강중한 효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이라든가 올바른 상황에 당면했을 때는 결국은 이효의 양효는 이 양효는 오효의 부름에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효의 그 부름에 반응해가지고 오효와 뜻을 맞추었어. 같은 뜻으로 움직이게 돼서 힘을 합친다는 거죠. 이효가 결국은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진실과 그 올바른 진실 어떤 올바름이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효에 있는 주변 사람들 나의 그 가장 신하이기도 하고 나의 아래 사람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도우게 된다는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은 다르게 보면은 여론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요는 곤괴의 이 택수곤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괴지만 곤괴의 오요가 동해는 그런 점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괴는 굉장히 어, 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효를 얻었다는 거죠. 특수공개의 주효를 얻었고 그 효는 강중한 효입니다. 특중하고 특정한 중정을 얻은 효를 얻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고뇌의 시기 그러니까 의월되고 관리들에게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고위 관리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형벌을 받는 중에서도 형통함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서 유탈하고 이용 제사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뇌수해로서 이런 현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 관계가 이제 그 11월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 초효가 11월입니다. 11월을 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러니까 내년 한 3월이나 4월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새 물이 쫙 빠져서 못새 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못새 물이 쫙 빠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코를 베고 다리가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앞으로 한 너댓 달이 있으면은 이렇게 얼었던 천지가 다 풀리고 화창한 봄날이 와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점을 봤는데 10월 21일에 본 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구속된 거는 10월 22일에 아마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21일에 제가 본 점에 그 회사가 이렇고 결말은 이렇게 날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이 김용 부원장이 그 굉장히 현재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결국은 현재는 어렵지만 점점 내서 유탈하고 이용 제사한다 그러니까 여론이나 국민 정서의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호소하면은 점점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어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받는 택수군 오효가 동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